2019년 북한에서는 영화 한 편을 다운받는데 1초 걸린다. 우리나라에 지금 광고 안 이거 쳤나? 말도 안 돼. 어떻게 1초 걸릴 수가 있어요? 이거 예고편 아니에요? 예고편. 김광석 선생님, 예. 이거는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요. 진짜 뻥튀기 너무 하셨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네. 이 주제는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네. 2019년 한국 경제의 주요 이슈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남북 경협입니다. 근데 남북 경협의 의미는 다시 말하면 개성공단이 재개되고 그리고 이산 가족이 상봉하고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고 도로나 철도 이런 것들 인프라가 다시 많이 깔리고 또 중요한 것이 에너지 인프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남북 간의 경제적인 협력이 강화된다는 건데 남북 경협의 중요한 인프라 네. 그것이 바로 통신입니다. 통신. 근데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현재 4G 기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5G 기반으로 변화되는데 북한은 처음부터 5G로 깔린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사람들이 좀 의심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미 전기가 잘 깔려 있는 시골 마을이에요. 그럼 전봇대가 있고 전선이 막 깔려 있죠. 근데 그런 것을 전선을 지하로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작업이 아우.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이미 왕복 3차로가 되어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8차선으로 바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어렵죠. 근데 이런 것들이 아예 아무것도 없는 동네에 처음부터 8차선을 깔면 그냥 쉽게 깔리는 거예요. 맞아, 맞아. 계획 도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지역에 최첨단의 기술이 도입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 건데 네. 이미 주요 신흥국들에서 그런 것들이 다 발견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남북 경협이 이루어지는데 5G 기반이 깔린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작용하는 궁극적인 이야기가 우리나라의 5G 최강자 3사가 다 있죠. 그럼요. 역시 결국은 이 5G가 세계의 표준으로 네. 이 통신 시장을 리딩해 나갈 거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4G와 5G를 잠깐 비교해 보면 네. 그 다운로드하는 속도, 인터넷으로 다운로드하는 속도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몇 배 차이가 날까요? 50회. 그 50배. 영화 한 편이라고 치면 예, 영화 한 90분? 편이라고 보면 보통 한 70배 정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는 어떤 컨텐츠의 다운로드 속도보다 70배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눈 깜짝할 사이. 엄청난 거네요. 와. 이건 혁신이네, 혁신. 대북 제재가 만약에 풀린다면 이 전제하에서 일단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저 사회주의 국가들 중국이나 베트남도 개혁 개방 초기에 항상 당시 개방 당시에 최신의 기술을 도입하기 때문에 중국을 예로 들면 중국도 처음에 PC를 거치지 않고 바로 모바일 채도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대다수의 홈쇼핑을 PC가 아니라 모바일로 결제를 해요. 그다음에 그 결제도 대다수가 뭐 카드나 또 PC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바일로 결제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처럼 계획 개방만 된다면 북한도 충분히 그 중간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5G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혁명적인 변화도 가능할 거로 저는 봅니다. 와, 진짜 대단하다, 그러면. 네. 그러면 북한도 팔로미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5G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러면 5G가 보급이 되면 네. 어떤 사회 변화가 있을까? 이게 궁금한 건데 결국은 데이터의 교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원격 진료가 가능해져요. 원격 진료. 이미 우리나라도 규제 완화의 붐 때문에 원격 진료가 가능한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의료 빅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국정에서 보험사나- 여기 앉아서 북한에 할게요. 네네,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겠지만 북한의 의료 시스템과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격 진료가 북한과 한국 간에 연결되는데 의료 비즈니스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 어마어마하네 이거. 제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하면은 분명히 포털 사이트란 게 생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할 거고 검색을 많이 할수록 이제 서로 교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SNS가 이제 발달을 좀 해야 될 텐데 이거를 과연 김정은이 허락을 해줄까? 이게 좀 일단 체제에 크게 위협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는
통신이라는 것은 사실은 모든 산업의 혈관이잖아요. 근데 불가분의 관계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개성공단이나 평양같이 지역을 한정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5G의 통신 이동 설치를 허용을 하고 또 일부 만약에 약간 너무 좀 지나치게 비판적인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통신 제한 조치를 가할 수가 있거든요. 중국도 초창기에 당시로 액세스를 많이 제한했었거든요. 지금도 몇 가지 하고 예,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외국 기업들이 북한에서 비즈니스를 하려면은 정말 중요한 게 빠른 그 인터넷 처리 속도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뭐 불가피하게 제한된 부분에서 아마 허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당장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이 2032년에 남북 올림픽 공동 개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평창 올림픽 때 우리가 5G를 선보였고요. 네. 남북 정상회담 때도 실시간으로 5G 기반으로 우리가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2032년 남북 공동 올림픽 개최에서는 당연히 5G를 선보일 것이고요. 재밌다. 네, 5G를 선보이는 과정에서 SNS나 뭐 그밖에 여러 가지를 김정은 위원장에서 반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지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낸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는 방향으로 일어날 것이다. 너무 개방 아니야? 네, 진짜 너무 개방 아니냐 이거. 너무 개방 아니야? 이 많은 얘기가 앞에 말씀 네. 주셨던 것처럼 비핵화 액션이 전제됐을 확실하게 때 이야기지만 그렇지. 전제됐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것은 체제의 붕괴입니다. 맞아요. 체제의 붕괴는 가난할 때 있는 일이에요. 네. 굶주릴 때 체제 네, 붕괴가 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가난하지 않고 따뜻한 체제로 만들므로써 체제를 더 공고히 하는데 이런 신규 비즈니스, 신산업들이 필요하다라고 김정은 위원장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인정하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사실 개방에 막 5G에 저는 사실 제가 지금 혼돈이 되는데 우리 이만관 식구들은 어때요? 이게 지금 북한이 인터넷 강국이 된다. 이게 지금 믿기시나요? 네,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제 이게 작년 이야기인데요. 김책공대 전자통신 학부가 있는데요. 그 전자통신 학부에서 세계 기술을 이제 참고 서적으로 써야 되는데 인터넷을 개방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담당 보이지원하고 대학 학장하고 또 담임 교수의 입회하에서 인터넷을 뭐 10시부터 1시까지 3시간을 개방해 놓고 그 시간에 자유롭게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고 또 최근에 북한이 어떤 걸 하고 있냐면 한국의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북한에서는 타치폰이라고 하죠. 그 타치폰이 일반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15년만 해도 그게 결혼 예물로 등장할 정도로 인기였는데 지금은 인기가 없다는 정도면 그만큼 소유자가 많다는 거죠. 그렇지. 많이 그리고, 가지고 있다. 네, 새로운 최신형의 그런 스마트폰도 많이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자 부분에 이런 게 깔리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요. 이 5G 세상이 열리면 그러한 세상을 즐기려면 우리도 부유해야 되는데 자 과연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북한에 네, 그렇죠. 투자하시게? 자, 관련돼서 우리도 돈 벌어야지 살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 네? 자연에 들어가려면 땅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어떻게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될까요? 이 5G 세상이 열리면 그러한 세상을 즐기려면 우리도 부유해야 되는데 자 과연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제일 중요한 네, 그렇죠. 투자하시게? 자, 관련돼서 우리도 돈 벌어야지 살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 네? 자연에 들어가려면 땅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어떻게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될까요? 제가 경제에 관해서 강연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꼭 결론적으로 나오는 질문이 그러면 나 뭘 사야 되나요? 주식을 사야 되나요? 뭐 부동산 사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 하시는데 당연히 통신주가 강세를 이룰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겠죠. 네, 첫 번째가 확실해 보이니까 통신이니까. 사실 주식 투자에 좀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다만 지금 계속 이야기 나온 것처럼 이 남북 경협의 주제는요 기대인데 불신과 기대예요. 불신과 기대. 근데 이 불신이 없어져야 되는 건데 네. 그게 비핵화 액션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어진다면 상당한 기대가 있는데 근데 불신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네. 이게 주식으로 얘기하면 등락률이 굉장히 심한 종목인 겁니다.
올라갈 때는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땐 많이 떨어지는 종목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익성도 높지만 위험도 높은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방송이니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찌라시나 그냥 어디서 카더라 통신이라고 하죠. 카더라 통신. 나한테 왔을 때쯤이면 그럼. 이제 안 사야 된다는 건데 그럼요. 그런 통신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기업의 액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유의할 사항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남북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그 기업의 전체 매출액에서 얼마 차지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러니까 남북 비즈니스에 사업 참여를 하는 기업이 있어서 무조건 유망주가 아닐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전체 매출에서 굉장히 비중이 작은데 나머지 매출은 꼬꾸라지는데 이 매출만 급등해봐야 이 기업의 주가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업 구조도 같이 들여다봐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럼 찌라시 말고 좋은 정보는 어디서 받느냐? 결국은 신뢰감이 가는 그런 기사에 의존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기사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몇 가지 단어를 알려드리면 사업 수주라는 단어가 있어야 됩니다. 사업 수주. 아니면 따냈다 뭐 이런 그렇죠. 예, 아니면 해당 대북 비즈니스에 참여했다. 그 기업이 그런 실질적인 액션이 있을 때 이거는 내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이구나 하는 것이지. MOU 믿지 말고. 뭐 무슨 MOU 맺었다느니 아니면은 경협주라느니 뭐 그런 이야기만 듣고 쉽게 투자했다가 쫄딱 망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또 이제 개인 사업자들이 할 수 있는 투자권 하나 말씀드리면은 북한이 전력난이 안 좋은 건 다 알고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개인들이 사실은 뭐 대규모 뭐 화력이나 수력 발전소를 할 수는 없는 거고 어차피 그 부분들 우리나라 공기업들이 들어갈 건데 개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 중에 소형 이 조력 발전소나 풍력 발전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면은 큰 비용 안 들고 거기서 생산된 전력들을 북한의 그 발전소나 또는 우리 뭐 한국전력 쪽에 파는 식으로 하면은 나름대로 그것도 괜찮은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 아닐까. 북한의 바람 어디에 세요, 아메리카노? 네, 백두산이 제일 세죠. 백두산? 백두산 그쵸? 칼바람. 그 양강도 저편에는 네 그리고 그 장진호방 그쪽편에 또 바람 대단히 함남도랑 세죠. 부전 그쪽. 어. 거기뿐 아니라 뭐 수력 산세가 발전소, 높으니까.